예. 뉴스탑10이 뽑은 3위와 8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얘기부터, 윤 총장 얘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대검 발표를 통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않고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 이 발언이 떠오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총장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잖아요.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거칠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유력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거 아니냐라는 인물 때문에 모든 조명 다 지금 윤 총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고 오늘은 이제 전원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가 윤 총장이 나 총장직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남은 게 뭐죠? 명분밖에 없어요. 지금 인사권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무가 정지가 되고 징계위원회 갔는데 남은 거는 명분. 그 명분이 뭐냐? 검찰의 독립성.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 사실은 이거는 윤 총장이 취임사할 때, 그 다음에 검사들과의 만남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거고, 어떻게 보면 일관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으로서 내세울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직무정지와 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 이거는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직무정지 취소, 그리고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검찰총장직에 돌아가기 위해서 집행정지 소송도 냈으니까, 일단 그 소송에 대비한 변호인단을 꾸리는 그런 이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내일쯤이면은 그 결과가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 짧게 하나요. 근데 사실 출근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못한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직무에서 배제된 거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근을 해서 계속 저항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집에 있다가 꼭 필요할 때 딱 나타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리는 게 나을지 윤 총장이 그 정도는 아마 구분할 줄 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근 없이 서초동 자택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지 정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 집행정지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고 이르면 내일 원래 오늘 한다는 얘기 듣다가 좀 검토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예정인데 이거는 결론이 어느 정도 빨리 나오는 겁니까? 우선 이렇게 좀 우리가 가려서 봐야 되는 게요. 지금 추수안관이 한 것이 징계에 청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직무 집행정지를 했고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 총장께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직무 집행정지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 집행정지가 잘못됐으니 이거를 취소해라는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직무집행정지가 옳은지 그런지를 따져보려면 6개월 내지 1년 걸리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인데 다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 이거 자체를 중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는 그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빠르면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러면 일주일 내에 예를 들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나중에 천천히 따져보되 우선은 그걸 중단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은 다시 이제 직무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마 윤석열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할 겁니다. 두 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상우 대변인. 네. 이건 순전히 제 호기심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만약에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징계와 혹은 직무정지 배제가 부당하다는 걸 법원이 받아들인다. 그럼 추미애 장관이 그거 책임지는 겁니까? 이걸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예. 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만 인정이 되면 네. 패소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단 1%라도 이제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받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러면 윤 총장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법원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일반 부당해서 이걸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 다툴 기회라도 최소한 줘야 되기 때문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은 징계처분을 위한 임시처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징계 절차 자체가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최대 2개월입니다. 예. 2개월 내에 징계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직무집행정지제와 행정소송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2개월 내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이익이 없어서 각하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 징계 처분의 유무효나 적절성만 다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은 뭐 인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징계가 더 빨리 나와버리면 각하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건은 종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징계 처분이 적절한 것이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사부 대변인 얘기는 추장은 어쨌든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 네. 일시적으로 잠시 직무를 정지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게. 법원이 근데 이걸 윤 총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것도 있고 네. 이게 추 장관이 행동이 잘못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건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그 이제 이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2개월인지 여부는 이제 법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검찰총장이 어떤 검사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장관한테 신청하는 경우는 그 2개월로 딱 제한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장관이 하는 거는 얼마로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2개월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기한 제한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 집행정지를 과연 받아들였다 할 경우에 그것이 그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자체가 좀 무리하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누구나 다 받아줄 거냐 할 것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경험으로 보니까 안 받아들여준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그렇습니까? 이게 명백하게 이거는 뭐 징계 받은 게 틀림없는데 그런 경우는 잘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 부실하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 추 장관의 조사한 게 어느 정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판사 불법 사찰했다 그러면서 발표고 징계 청구하고 나서 압수수색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료가 부실하다고 한다면 집행정지는 거의 틀림없이 받아줄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집행정지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직무정지가 오르냐 그러냐 또 몇 달 하다 보면 아마 총장의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은 이게 의미가 뭐 추 장관에게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쯤 윤 총장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검찰 출신 후배 변호사들이요. 윤석열 총장의 변호를 돕겠다며 나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가 검찰이 변화하는 어떤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총장님 기운 내십시오. 경량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그 두 어깨로 무겁게 지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뭐 검찰총장이기도 하고 뭐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던 윤 총장이 언제 반격할 거냐 뭐 이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변호를 맡겠다라고 지원한 후배 검찰 출신 변호사가 10명 이상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뭐 일부 언론 보도이니까 뭐 윤석열 총장의 속내를 정확히 반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석들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입니다. 근데 뭐 나름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들은 좀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좀 정치 성향이 딱 드러나는 이제 검찰 출신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너무 호흡을 많이 맞췄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또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로펌 측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빼고 또 최근에 나온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법조에서 많이 따끈따끈한 정관들은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빼고 전관 예우 또 이런 네, 또 얘기들이 하도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냐 아마 법원 출신들 중에서 윤 총장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선임하지 않을까라고 뭐 예상들을 하는데 뭐 나오면 보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몇 분 예상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제 예상이 맞을지는 뭐 내일 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결국은 이러한 변호를 맡겠다면서 지원한 후배 10명 뭐 검찰 출신 변호사를
대부분 거절한 이유도 결국은 이게 본인이 직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명분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사하고 거절한 거다 뭐 이렇게 그것도 보시는 그렇고 이게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이게 이건 이제 형사상 민사 뭐 행정사건인데 일반 행정사건 아니라 정치성을 강하게 뗀 정치적 행정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본인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인, 판검사체 변호사들한테 이 사건을 부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좀 굉장히 고심할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변호사 선임할 때 예를 들어 변호사가 선임했더니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뭐 어떤 특정 정당에 예전에 뭐 출마하려고 했었다. 이러면 또 이것도 정치적인 성향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오해도 살 수도 있고 그러니 막 고심을 거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윤 총장 서초구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여러 들리는 소식들 오늘 좀 하루 종일 숨가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검사들을 중심으로요. 이번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폭거다. 법치 파괴다.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하면 검찰총장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다. 이렇게 검찰 내부도 좀 부글부글 일부 검사들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는데요. 정 변호사님. 예. 뭐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 정도면 정말 뭐 일부 목소리긴 하나 나중에는 집단 행동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집단 사표를 낼 수도 있지만은 추미애 장관 그런 눈도 깜짝 안 하죠. 뭐 검사할 사람 많은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전 정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 정권은 어떤 검사들의 반발이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추스려서 안고 같이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당신은 적폐에 나가. 개인적인 시각이신 거죠? 예, 아니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검사들이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매진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윤석열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을 제거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검사들은 그것이 아니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반발이 나오는 건데 하여튼 뭐 앞으로 윤 총장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뭐 언젠간 그만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검찰을 조직을 잘 추스려서 제대로 된 검찰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뭐 실명까지 다 내부 게시판에 썼으니까 뭐 영화 친구의 대사까지 인용하면서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 얘기까지 좀 전해지고 있어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근데 검사들이 좀 내부에서 들끓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원전 수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대전에서. 근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윤 총장이 이렇게 직무에서 손을 떼면 완전히 권력 수사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부가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갈등하면 아무래도 뭐 수사의 속도감을 내기는 쉽지 않겠죠. 월성 1호기나 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말고도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게 수사 방향 자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원전 수사는 지금 대전지검에서 굉장히 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수사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대전지검에서는 갖고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이제 인사라는 또 하나의 그 변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전에 그 다른 수사팀처럼 그 월성 1호기 원전 수사팀도 인사로 해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사실은 4.15 총선 때문에 수사가 잠깐 멈췄었는데 예.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번에 당선된 그 한병도 의원이나 추가로 그 소환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또 13명인가 기소가 됐습니다만 기소가 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지금 그 재판이 상당히 좀 그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장이 아까 이제 뭐 판사 사찰 의혹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그 판사 가운데 한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청와대가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그 불만을 갖지 않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렇게 논란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계속 늦춰지고 있고 다른 그 중요한 경제 안보 이슈 이런 거는 그 부각되지 않으니까 정권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이익이 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검사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검사로서의 그 정의감
이런 걸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집단 사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집단 사표 낼 때가 아니라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될 때죠, 검사들이. 알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오늘부터 직무대행이 된 조남관 차장검사는 갈라진 검찰 조직 하루빨리 추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좀 새롭게 전해진 자막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속보까지는 아니고 자막 중에 대검 연구관들이 추미애 장관 법치 훼손은 위법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일부 검사들이겠지만 처음으로 성명을 냈는데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하다. 제거하라. 7년 만에 평검사회 개최 논의한다. 김태현 변호사님. 약간의 집단행동 조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목소리를 좀 하나씩 검사들도 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게 이제 보면은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 통신망인데 거기 이제 올라온 글들이 지금 외부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검의 연구관들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부산의 동부지청에 있는 평검사들도 이 문제가 있다라고 평검사 일동 명의로 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검사들 물론 모든 청에 있는 모든 평검사들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지방의 각 청들에서 예를 들어 부산 동부지청 같은 경우에는 평검사로 하면 부부장 이하거든요. 평검사들 일동 명의로 지금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부산 동부지청에 있는 평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다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내일 모레 되면 더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저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 하나 먼저 하는 게 문제지 그 다음을 따라가는 거는 불 붙듯이 샥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계속 아마 일선 청의 평검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그러면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검사들, 일선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도 조금씩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